자, 이제 직선과 평면, 즉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먼저 공간 안에서 두 직선이 만드는 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는 것은 각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이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는 건 평면 하나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직선이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가지고 만드는 각은 두 개가 나와요.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둔각 세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만드는 각은 예각으로 정의를 해요. 예각. 물론 직각까지는 정의가 됩니다. 이 둔각은 정의 자체를 할 때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이다라고 정의를 할 때 그 정의 자체에 예각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예각을 알고 있으면 사실 둔각도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각을 만든다 하면 그것은 바로 예각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배웠었냐면요,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 중에 꼬인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즉 한 평면에 있지 않은 직선이거든요. 자, 그럼 만나지 않는 두 직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각을 정의합니다, 수학에서. 자, 첫 번째, 일단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하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연두색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연두색과 노란색은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교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이 각을 가지고 우리가 두 직선, 즉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으로 만드는 각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포인트가 뭐다? 평행 이동해서 교점을 생성한다. 그리고 교점이 생성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애초에 처음에 한 공간 안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만드는 각의 정의에 따라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죠. 예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평행 이동해서 교점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하나 그리고요. 자, 직선과 평면의 관계는 우리 여러 개 했었죠. 하나 이렇게 평행한 거,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근데 역시 이것과 이것은 이 평면하고 만드는 각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0도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만 가지고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교점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선이 쭉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제가 한 대로 이대로 그대로 작도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정확한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보조선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자,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정의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습니다. 임의의 점. 그리고 그 점에서 두 번째로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 됐죠? 자,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발이 생길 거예요. 발이 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점과 수선의 발을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 직선과 방금 얘기했던 이 교점 수선의 발을 연결한 요 직선, 이 두 개가 이루는 각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면 알파와 여기 직선 L이라고 하면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평면과 교점 하나를 만드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평면하고 이루는 각을 내가 정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이 각도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정확한 작도의 3단계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스스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직선 위에 임의의 점 한 점을 잡습니다. 임의의 점 한 점을 잡죠. 두 번째, 그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평면으로 수선을 내렸어요. 자, 수선을 내렸다는 건 뭐가 생긴다? 수선의 발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평면에 선을 내렸다는 건 교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닥에 내린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선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여기 이것을 수선의 발이라고도 하고 정사형이라고도 해요. 정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서 빛을 내리쬐을 때 그때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정사형을 그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 점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생기는 이 직선과 그리고 여기 요 직선이 만드는 이 각세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첫 번째, 선생님,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평면에 수선을 내리는 그 수선은 어떻게 내려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거 안 배웠잖아요. 자, 두 번째, 선생님 방금 평면에 수선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이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연결한 것이 왜 이것도 수직인가요? 다시 한번요. 이 점에서 이 평면으로 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면과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수직인 거는 뭐 아직 안 배웠지만 수선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연결하면 이것도 왜 직각이라고 하냐 이거죠. 이 직각과 이 직각은 다른 직각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 직각이라고 해놓고 이것도 당연히 왜 직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한 점에서, 공간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이 사실은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선을 못 내리면 이 세타를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게 뭔지, 뭐 직선과 직선의 수직은 뭐 90도니까 다 알잖아요. 직각인 거 다 아는데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좀 정의를 해볼게요. 정의. 그럼 정의를 한번 써보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평면이 이렇게 있죠. 평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임의의 점 한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수선이 생기죠. 그런데 정의는 뭐냐면 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면, 수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한 점을 수선의 발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과 이 직선 L이 수직 관계여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직선과 이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정의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직선 L과 자, 수선의 발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수직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 L과 평면 알파. 물론 수선의 발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라 하면 누구 위의 직선이에요? 평면 알파 위의 직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선들과 다 직각을 이루어야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방금 수선의 발 내리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평면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자, 이 직선과도 직각, 그러면 이 직선과도 직각,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수많은 직선들을 그때마다 그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직선 이 하나의 직선이 평면 알파와 수직임을 증명하려면 두 개의 직선과 평행인 것만 증명하면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해요. 두 개만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면 평면 알파와 무조건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연히 두 직선은 누구 위의 직선이에요? 평면 알파 위의 직선이에요. 평면 알파 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것만 증명하면 이 평면 알파와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은 직선이에요? 평면이에요? 평면이에요, 평면. 그럼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과 평행이라는 얘기는 평면 자체와 그것과 정해지는 유일한 한 평면과 평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엄밀하게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그려줍니다. 먼저 평면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 이미 한 점을 그리는데요. 거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아래로 쪽으로 쭉 내릴 거예요. 자, 쭉 내립니다. 여기를 P라 하고 여기를 P'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점을 지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두 직선을 이 두 점을 지나지 않아도 돼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에 대해서 직각이면 그 두 개에 대해서 직각이기만 하면 예를 들어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은 어떻게 정의해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하죠. 재봤더니 직각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2번 직선 역시도 이동을 해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렸더니 자, 이 직선과 요렇게 직각이더라 이거예요. 요 직각이더라. 그러면은 이 두 개만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을 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두 직선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점 아무거나 한 두 점을 잡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자, 여기 지금 점 P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도 그릴 거예요. 마찬가지. 자,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자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도 내리고 여기다도 내릴 거예요. 그럼 먼저 제가 뭘 볼 거냐면 지금 요 삼각형을 볼 거예요. 요 삼각형. 보이세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각이고 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각이면 그러면 평면 알파와 이 직선은 평행이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이 직선과 얘가 수직. 연두색으로 표시했고요. 이렇게 직각.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 연두색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가 수직이면 이 두 개가 수직인 것만 보이면 이 평면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이다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 이거 보이죠? 삼각형을 좀 볼게요. 애초에 P'점을 잡을 때 요 교점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게 잡는다고 했냐면 같게 잡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각도는 90도라고 했죠. 그게 가정이에요. 두 직선하고 얘는 각각 직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볼게요. 자, 이 삼각형을 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요 삼각형은 지금 밑변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변 두 개라고 칩시다. 그럼 밑변이 지금 2등분 되어 있죠. 됐죠? 그리고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뭐예요, 지금? 직각인 거 보이시죠? 이게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각이라는 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가운데 선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직각이고 이 길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S, A, S 합동이네요. 그러므로 제가 그린 이 연두색 직선과 이 연두색 직선은 뭐다? 길이가 같다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그 똑같은 논리를 여기서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직선도 얘랑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 보이시죠? 그쵸? 수직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도 밑변이 2등분 되어 있다고 했고 밑변이 2등분 되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애초에 점을 잡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같다고 놓고 그 점을 잡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는 공통이네요. 요 삼각형을 지금 이 삼각형을 볼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 직각, 여기 직각, 그 다음에 이거 공통이고 이 길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S, A, S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모 길이와 이 세모 길이는 같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 공통이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니까 얘랑 얘는 뭐다? 합동이다. SSS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다. 그리고 이 각도와 이 각도도 같다. 정확히 이렇게 같다 이거죠. 맞죠? 왜냐면 요거랑 요게 지금 합동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잡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잡아볼까요? 그래서 이 점 위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이 각도와 같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길이하고 이미 이 길이 같죠. 그리고 이 각하고 이 각이 이미 같다고 놨죠. 근데 보이세요 지금? 요게 지금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합동? S, A, S 합동이죠. 그러므로
이 점 위에 어떤 점을 찍어서 삼각형, 요 삼각형을 그려도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노란 선과 이 노란 선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삼각형 보세요. 여기 마지막 연결합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제 뭐가 돼요? 합동이 되는 거죠. 왜?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지금 같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애초에 선을 그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무슨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임으로써 지금 이 노란 길이와 이 노란 길이가 같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공통이고 애초에 이 두 직선은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동이라는 건 결국은 요 직선 보이시죠? 요 직선. 요 직선을 요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180도를 두 개로 나눴으니 얘랑 얘는 뭐가 되겠어요?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점을 잡아서 직선을 그어도 이 각과 이 각은 몇 도다? 90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두 개만 직각임을 보이면 어떠한 직선을 그어도, 이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 아니요. 그냥 이 직선을 그어도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각도 몇 도다? 9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이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정의하자고 했어요?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결정을 하기로 했죠.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직선, 처음에 그은 이 직선 L, 그 다음에 이 평면 알파가 이제는 직선 L과 알파가 뭐다? 수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직선과도 평행, 이 직선과도 평행,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선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 그것도 직각. 즉 모든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면 그때만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뭘 했었냐면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수선이에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수많은 선들을 계속 그리면서 이것도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이고 다 직각이죠 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가능한 점들을 극복하고자 논리를 생각해낸 거예요. 납득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아하. 어떠한 평면 위에 우리가 수직인 선을 내릴 때 이게 수직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개의 직선만 필요하다는 논리를 사람들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직선 하나가 평면의 수직이기 위해서는 두 직선과 평행이라는 것만 보장이 되면 이 평면 알파와 직선 L 전체가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개만 보장이 되면. 다시 한번요. 두 개가 수직인 건 가정이에요. 약속. 두 개만 수직인 것이 보장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는 왜 배웠냐면 평면과 직선의 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선이 필요한데 이 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수선을 어떻게 긋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직선과 그리고 평면의 수직 관계를 배웠어요. 결론은 이거였죠. 두 개만 직각인 걸 그으면 그것은 한 평면과 수직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배울 겁니다. 자, 지금 두 평면이 하나의 교선을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두 평면이 만드는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교선에서 시작합니다. 자, 교선에 이미 한 점을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마찬가지로 위 평면으로도 수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연두색 두 선이 이루는 요 각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두 평면이 만드는 각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면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면각, 즉 면과 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과 면이 만드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선과
이 수선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자, 그 삼수선의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도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삼수선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선의 정리는요, 기본적으로 한 평면과 공간 위에 한 점, 그리고 그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이 직선 하나, 자, 이 상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리는 가정과 결론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가정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공간 위에 한 점에서 평면 알파로 수선을 내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선 내리는 거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냐? 여기다가 직선 두 개를 그어놓고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평면 알파와,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인 거죠. 이 직선과 평면 알파 자체가 수직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선을 내린 후에 이 수선의 발에서 여기 지금 평면 위에 존재하는 이 직선에 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럼 수선의 발이 생기죠. 또 생기죠. 두 번째 수선의 발이 생기죠. 자,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이 한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선의 발을 연결한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이 파란색이 결론이에요. 파란색이 결론이라고요. 연두색이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요. 공간이 한 점에서, 일단 이 직선하고 한 점으로 우리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수선의 발에서 또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것을 연결하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그냥 자동으로 수직이다 라는 게 삼수선 정리의 첫 번째예요. 논리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자, 볼게요. 이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직선은요, 첫 번째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죠. 왜냐하면 이 직선은요, 애초에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으로 그은 거예요. 그럼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죠.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기면 뭐예요?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여기서 또 수선을 그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도 수직이죠. 그러면 잘 생각. 자, 이 직선은요, 이 직선에 대해서도 수직이고 이 직선에 대해서도 평행이동해 보면 수직이에요. 그러면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임을 증명하면 그 두 직선이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 연두색 평면이라고 하죠. 이 연두색 평면과 뭐다? 수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면에서의 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요. 지금 제가 그린 이 삼각형은 이쪽으로도 더 뻗어나가고 이쪽으로도 더 뻗어나가는 평면을 표현하는 것이지, 마치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처럼 평면을 표현하는 것이지 단순히 삼각형을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면,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은 뭐다? 수직이다. 왜?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수직이니까. 그럼 왜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냐? 이 평면을 포함하는 이 직선과 얘가 수직이고 또 이 직선도 얘와 수직이므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동시에 수직이라면 두 직선을 포함하는 그 평면 전체와 이 직선은 평행이다 라고 우리 이미 배웠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요. 지금 이건 뭘 배운 거냐? 결국은 한 점에서 한 평면에 내리는 그 수직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뭘 배웠는지 보세요. 한 점에서 한 직선 위에 내리는 요 수선, 이제는 한 점에서 평면 위에 내리는 수선은 이미 다 배웠고요. 여기서 두 직선만 직각인 게 보장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점에서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수선을 내릴 때는 이거 한 번에 내리면 이거 직각이에요 라고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직각 내리고 두 번 내리면 연결한 게 바로 뭐다? 수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삼수선의 정리의 첫 번째는 뭘 배운 거냐? 공간 위의 한 점에서 평면이 한 직선으로 내리는 이 수선 그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삼수선의 정리 두 번째입니다. 한 평면이 있고요. 평면 위에 한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위에 한 점이 있죠. 자, 그럼 가정을 좀 해볼게요. 가정이 어디까지냐? 일단 한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두 개만 수직인 걸 알면 되죠. 요것도 수직이고 요것도 수직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직선에서 이렇게 요 한 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은 요 직선은 자동빵으로 여기 수직이다.
파란색으로 그린 게 결론이에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결론이에요. 이 직각이라는 사실이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마지막에 그런 게 요 파란 선이거든요. 볼게요. 똑같아요. 아까. 자, 요 흰색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흰색 직선과 이 연두색 직선은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죠. 그리고 이 흰색 직선과 이 직선은 어때요? 당연히 수직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점에서 이 평면에 수직인 선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므로 한 직선과 동시에 수직인 두 직선이 존재한다면 그 두 직선이 만들어내는 그 평면 전체와 이 하얀 직선은 수직이죠. 그러므로 이 파란 선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선인 이 파란 선도 이 흰 직선과 역시 뭐다? 수직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삼수선 정리 세 번째는요. 일단 평면 위에 직선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선 두 개를 그어요. 자, 가정은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수선 두 개를 긋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긋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요. 수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선 있죠? 이 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이 직선으로 수선을 그리면 이 직선은 평면 알파와 이렇게 수직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선에 수선을 내렸을 뿐이고 확실한 건 이게 직각인 것 뿐인데 그렇다면 이 점은 이 직선과 직선이 아니고 평면과 직각이다가 자동빵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파란색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렇죠?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직선과 여기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인 걸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인 거는 제가 좀 이렇게 크게 과장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 직선을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밖에 한 직선을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또 그린 거예요. 평면 위에 수선을 그렸죠.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 수선은 이 직선과의 수선뿐만 아니라 알파와도 수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직선은 여기는 지금 이 직선과 수직이죠. 왜죠? 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인지를. 자,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리로 이렇게 가져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직선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 전체랑 수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수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자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하얀 직선은 수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수직이죠. 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별표와 동그라미도 수직입니다. 뭐 이건 여기 지금 그려놨으니까요. 수선을 내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직선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직선과도 수직이고 이 직선과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 전체가 뭐다?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정과 결론이 각각 다르므로 여러분 흰 종이에다가 이 세 개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